엄마 10만 원만 주세요. 뭐? 84달러나? 79달러는 큰돈이란다. 도대체 70달러를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니? 너무 웃겨서 가져와 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계속 강달러일 거다라고 했었던 게 불과 7월에 1340원? 뭐 그때였거든요. 그때도 앞으로 강달러가 계속될 거라고는 했지만 그때 상상했던 스피드가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서 다시 달러 얘기나 해야겠다 하고 환율 차트를 꺼내는데 환율이 너무 폭등해서 유튜브 하겠다고 맘먹고 차트만 한 10번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26일 월요일 기준으로 1430 찍었던 차트까지만 업데이트하기로 하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그렇게 아웃데이트 되지는 않기를 바라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건 또 뭔 코인 차트야 했었겠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약 1년 9개월 만에 무려 32% 상승했고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뭐야 1400 가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이제 벌써 1400이 너무 당연하고 지금은 1450 언제 깨지나 1500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있죠. 벌써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지난 21일에 미국 연준에서 75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미국 장에서의 이 대연준 이벤트 이후에 그 다음날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폭등을 하더니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인 1410원 정도에 마감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거의 신기록 갱신 중이죠. 정말 어쩌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올해 초에 또 연고점에서 시작했더라면 그런 사람들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근데 S&P가 한 4,800에서 시작했었으니까 지금이 3,600대니까 한 마이너스 25% 정도가 깨졌는데 그럼 안 됐다. 그냥 로스컷하고 손실 실현해버릴까 했는데 근데 환율이 32% 올랐어? 원화로 환전되면서 이 손실이 없어지는 이 마법. 평가의 이익에 플러스가 가져다주는 이런 기적인데 아니면은 이제 배당주 사신 분들, 미국 배당주 사신 분들 중에서 리인베스트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배당받는 분들도 왜 갑자기 내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이 이렇게 많지? 배당률이 갑자기 올랐나? 나는 진짜 주식 천재라서 어쩜 배당주도 이렇게 잘 고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달러의 마법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도에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한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문제인 게 지금 사긴 달러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과연 미국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한 지난 몇십 년간의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잠깐 볼게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난 1996년 우리가 흔히 IMF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 연도에 그때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다른 커런시 이런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고 이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한국 이제 원화에 대한 환율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몇 시기를 제외하고 는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 그래프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96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시기를 한번 보자면은 97년, 98년 IMF 우리가 외환 위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와 그리고 2008년, 9년 이제 금융 위기 그리고 슬픈 오늘날인데 흥미로운 건 금융 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금방 이제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꾸준히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 그 두 이벤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한 편이죠. 꾸준히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승을 하면서도 원달러 환율도 이에 연동되어서 상승을 했다는 건데 과거에는 왜 그랬고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은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일단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국에 비해서 급등했던 거 반면에 이번에는 주요 통화국 다른 나라 통화랑 비슷하게 이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만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액만 보더라도 97년이나 2008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세계 9위 정도의 수준이고 한 7,400억 달러 상당의 수준 대외금융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달러를 공급하면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비슷한 스탠스인
뉴스이긴 합니다. 최근 이제 환율 급등이 미국 연준의 이 고강도 긴축 정책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달러 강세 같은 이런 external factors 때문이지 과거의 크라이시스들과는 달리 정부는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까 살펴보자면 자, 외평채라는 게 있어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이제 달러 채권이라고 보면은 되는데 이 외평채 부도에 대한 그 default probability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한 보험료 성격인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이 외화에 대한 차입 여건을 나타내는 이 외평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차트를 볼게요. 지금 한 53 bps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예전에 400 bps, 500 bps까지 폭등했던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정부에서도 지금 약간 컴다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만 문제인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커런시 대비 지금 달러 수요가 폭등한다는 거라고 알 수가 있는데 왜 달러 수요만 급증을 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이랑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커런시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높다는 건데 일단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좀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격차가 커져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가장 크게 달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더 많이 그리고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환율 상승의 폭이 굉장히 급격해진 거는 여기서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아무래도 이 금리가 그냥 더 높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금리의 격차 수준 때문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빅스텝으로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느리게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환율 증폭이 가속화되는 게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원화뿐만이 아니라 유로, 엔화, 뭐 위안화, 파운드, 달러 대비 환율 움직임이 표시된 차트이고 아래 하단에 보면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과 이제 각국 환율이 다 이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게 딱 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달러만 있나? 원래 채권, 금 안전자산 아니야? 이런 건 다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다들 달러만 사고 있느냐? 지금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미국 중국 간의 이제 지오폴리티컬 갈등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다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 헤븐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기축 통화이면서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보통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채권이나 금보다도 더 달러 수요가 더 높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고조가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매수세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금이 보통 이제 달러화로 거래가 되어서 달러화 강세가 보이면은 금에 대한 체감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의 금리 상승이나 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 골드 그 commodity price하고 달러 그 인덱스에 대한 반대되는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미국 대 다른 나라 국가도 다시 비슷한 상황인데 무역수지 적자 부분이 있죠. 당연하게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거나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예상이 되면은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빨리 원화를 수취해서 달러를 매도해야 되는 수요보다 이제 달러를 사야 되는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도 환율 상승에 기여를 하고 지금 8월 한국 무역 적자를 보면은 거의 95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not helping. 그리고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지금 이 환율 등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 폭증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원화를 원하지 않다. 약간 달러 수요 폭등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국내 증시나 그냥 전반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국내 이 원화 베이스 아셋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도 환율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한국하고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라는 게 체결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달러 자금 이제 유입이 좀 원활해지면서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부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체결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일단 그럼 아까 그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금리 격차가 그렇게 문제라면은 왜 한국은 미국처럼 빅스텝을 하지 못할까? 우리도 그냥 금리 팍팍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굉장히 똥줄을 타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들이 개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왜 개입을 하느냐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 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구두 개입이에요. 네, 현재의 환율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환율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We're watching you. 이런 워닝성 멘트를 던지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그나마 뭐 딱히 하는 것 없이 뭐 비용도 안 들고 그냥 말 몇 마디 해주면서 이제 환율을 좀 진정시킨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벌써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추경호 아저씨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 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직접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그냥 시장에 갖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세라도 좀 풀어놔서 이제 환율을 좀 진정시키는 방법인데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그때 막 1,400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장중에 한 1,398원 선까지 갔을 때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몇 번 시도하긴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 최근 대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 과정에서 시장 내 쏠림 가능성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구두 개입과 동시에 한 10억 달러 가까운 달러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잠깐의 윈도우 동안 1397원, 98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한 40분 만에 한 1시간 이내로 1390원 초반대까지 밀렸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전혀 서스테이너블한 방법이 아니에요. 외환 보유액을 그냥 무작정 시장에 내놓는다고 그 펀더멘털한 이유가 하나도 서브되지가 않았는데 환율을 지켜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걸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쓸데없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아예 환거래 은행들을 그냥 직접 관리를 하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일단 1,400이 약간 그런 심리적 저항선이었단 말이에요. 1,400원이 깨지지 않도록 진짜 5만 가지 방법을 도입을 했었는데 일단 1,400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9월 첫째 주, 두 번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한국은행이랑 기획재정부가 했던 게 이들이 긴급 외환시장 협의회 같은 거를 열었어요. 외국환 거래 이제 은행 그 거래 담당자들 딜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환율 상승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소리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긴급 미팅을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의성도 있고 이제 워닝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원래는 이게 먹혔는데 더 이상 이런 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각 은행별로 달러 포지션을 보고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1, 3회 하루엔 3번 달러 주문 동향 뭐 은행별 포지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또 매 시간 hourly 보고로 바뀌었어요. 근데 매 시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거의 실시간 보고해라 이런 건데 이런 식이에요. 어떤 고객이 누가 얼마나 달러 주문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 은행은 이제 그 CC 각각 이 달러 포지션을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계속 보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서 환율 동향을 살피겠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너네 이제 달러 매수 포지션 크게 잡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예쁘게 돌려서 말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외환 당국이 달러 수요 자체를 좀 해결을 해보려는 이게 이제 좀 펀더멘털에 입각한 이런 노력인데 이제 달러 매수가 큰 공사 같은 데가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공기업들의 달러 매수 규모를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미 한국 주요 공기업 대상으로 올해 예상 그 달러 매수 규모가 조사가 되었고 이걸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대신에 이제 해외채 발행으로 외화 차입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나름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 매수 혹은 매도 수요가 많은 그냥 프라이빗 컴퍼니 대상으로도 간담회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열면서 최대한 이제 달러 매도 물량을 끌어내고 매수 수요는 좀 자제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메커니즘만 보면은 말이 잘 안 돼요. 달러 수요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데 이게 한국
한국과 미국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합이 있고 또 한국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하고 14년 만에 통화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왜 하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해 300억 달러 규모로 환전을 해요. 이 중 한 100억 달러 정도는 한국은행하고의 이 통화 수합이라는 거로 이제 조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화 수합가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물물 교환 계약 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한 6개월 동안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한테 달러를 받고 대신 원화를 지급한 뒤에 약속한 이 기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은 이제 처음에 받았던 달러를 돌려주고 이제 원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스와프를 해결하면은 뭐가 해결이 되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약 10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영원한 솔루션이 될 수는 없냐? 이 방안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제공해주는 이 6개월 동안 이 외환 보유액이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안 되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겠어. 실제로 한은하고 국민연금이 2005년에 177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이 조기 해지 당했다는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수합도 있죠. 연준하고 직접. 왜냐면 이게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 안 하냐? 이거는 미국 연준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 거는 없지만 지금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한미 간 통화 스와프라는 게 체결된다는 거는 한국은행이 페드로부터 이제 달러화를 조달하고 반대로 이제 원화를 페드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조달된 달러를 이제 한은은 외국간 은행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나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서 이 한미 통화 스와프 앞으로 공급되는 달러는 외환 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달러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컴다운 시킬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기는 해요. 뭐 아직은 소식이 없는 걸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뭐야 이거 1500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만 이러니 다른 나라는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보면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본이 있죠. 달러 엔화 환율을 보면은 약 지난 한 1년 8개월 동안 무려 41%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그 아름다운 차트인데 작년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환율 움직임을 보면 엔화, 파운드, 뉴질랜드 달러, 유로, 원화 이 정도 순으로 같이 하락을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차트가 말하는 게 그건데 지금 여기서 더 슬픈 소식은 엔화를 제외한 다른 그 에이전 커런시만 보면은 뭐 타이완 달러, 타이 바트, 위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들보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국처럼 열심히 정부에서 환율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다 기준인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디플레이션이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서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 외환당국처럼 계속 우리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도 던지고 이제 구두 개입을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는 외국간 은행들에게 뭐 전화도 걸고 막 아예 호가 점검하고 정말 이 일본식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더들을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22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연준이 금리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죠. 145엔으로 급상승하니까 이제 구두 개입만 하지 않고 아예 직접적으로 달러 매도를 하면서 이제 통화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개입의 방식에 있어서 이 달러 매도 규모 같은 것도 밝히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스텔스 모드로 장기간 이제 비공개 개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환율을 좀 잡겠다고 일본 정부가 최근에 한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기조로 나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죠.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달러를 이제 시장에 이렇게 매도를 때리니까 바로 이렇게 아주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였다는 역시 펀더멘털한 거는 고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국 외환당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킹달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이게 펀더멘털 커즈가 이제 연준의 긴축 스탠스로 인한 이 달러 가치 상승이라는 이 큰 대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미국 금리가 4.5%까지 간다고는 하는데 그럼 적어도 그때까지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가장 펀더멘털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미국 연준처럼 이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거를 다 뒤집을 만한 그 빅 매크로 이벤트가 일어난다면 모를까? 갑자기 전쟁이 끝난다던가. 어쨌든 1400이 그나마 우리 모두가 믿고 있던 저항선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깨져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1400이 지나고 지금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1430 가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1500도 못 갈 거 없다 연말까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이제 막장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하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크로스보더로 있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이제 통화 스왑이나 이제 옵션 같은 이제 파생 상품 거래를 하죠. 이러면서 환해지라는 걸 하는데 당연히 뭐 해지 비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급전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은행으로부터 이제 달러를 제공받고 이제 계약 시점이 끝나면 그 빌렸던 달러 돌려주고 이제 원화를 받는 이런 수합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옵션 거래도 가능하죠. 뭐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냥 글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낮아진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뭐 달러 매수를 해두거나 아마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 상품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환해지가 되어 있는 펀드 상품이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본다던가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하기에는 달러가 오르는 이 가파른 속도랑 그리고 증시가 무너지는 속도랑 이게 완전히 이 더블 웸이라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